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지역에서 선별 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취재 결과 운영 방식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국가 지정 격리 병상은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내 국가 지정 격리 병상은 11곳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역 축제와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3,800여 명이 참가를 신청한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 마라톤 대회가 결국 취소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는 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시설은 충분할까요? 국가 지정 격리병상이 전국적으로 부족한 데다 전북 지역에는 11개뿐입니다. 대규모 감염 사태 땐 혼란이 우려됩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압시설이 갖춰진 국가지정 격리병상은 전국에 198개, 전북 지역에는 전북대병원 8개와 원광대병원 3개 등 총 11개입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의심 환자로 30명이 격리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확진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곧바로 격리가 해제됐지만 확진 환자와 의심 환자가 한꺼번에 많이 발생할 경우 수용 한계를 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상황을 봤을 때 이것이 지역 사회까지 전파된다고 했을 때는 환자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그 수요를 13개의 침상 가지고는 대처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현재 상황에서 각 지자체마다 추가로 하나씩은 더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염 전문 인력 확충도 시급합니다. 환자가 1명이든 2명이든 아니면 10명이든 들어가야 되는 인원은 환자 그 시설당 한 수십 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인력이 좀 확충이 돼서 집중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런 정도의 환자 발생이라면 그게 필요하고요. 현재 전북 지역 내 국가 지정 병원인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의 감염병 전문 의료 인력은 15명에 불과해 최소 2배 이상 전문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북도 질병관리 담당자는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 일단 남원 의료원 등 지역 거점 병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하긴 한데요. 우리가 할 평시하고 비상시를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수병원 군산의료원도 음압격리병실과 치료병상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의 각 1계층을 전부 격리병동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음압격리병실 확대와 감염 전문 인력 확충 등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각 지역에서는 선별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예방을 위한 1차 검진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설인데요. 현장에서 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을까요? 이진철 기자가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정부는 선별진료소를 늘리면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도 10개 이상의 선별진료소가 확장됐는데요. 선별진료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최전선인 만큼 감시와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지역 보건소에 나왔습니다. 보건소 앞에 보시면 하얀색 텐트로 선별진료소가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1차 의심 환자가 의료진과 안전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것인데요. 정부의 권고한 대로 보건소 안이 아닌 바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심 환자는 선별진료소 안에서 감염병 증상과 징후를 확인을 받고 증상이 있다면 격리병실 또는 독립된 공간으로 이동됩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는 시군 보건소에 선별진료소로 쓰이는 에어텐트를 보급했습니다. 지금 태국에서 16번 환자가 발생하고 다른 외국 갔다 오신 세미나든지 그런 갔다 온 환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 정읍 관내에서도 해외여행 갔다 와서 미열이 있는 분들도 저희 그 선별진료소라든지 보건소에 문의가 많이 와요.
보건소뿐만 아닌 일반 병원에도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 입구에는 손을 소독하고 열을 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고 병원 바깥으로는 선별진료소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 진료 환자와 면회객이 많아 면회 시간을 제한하고 병원 출입구 수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별진료소 운영 방식은 보건소나 일반 병원이나 제각각이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운영 지침이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 안내문과 위치 등이 일정하지 않아 이용에 혼선이 우려됐습니다. 또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의 경우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진료소 운영에 미흡한 부분에 대한 제재 수단은 없는 상태입니다. 병원이 원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 자체적으로 한해되는 거거든요. 선별해서 의심 환자가 병원에 진입을 못하도록 병원 자체적으로 자기가 보호해야 되는 거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선별진료소 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농촌협약 시범사업에 임실군이 선정되면서 대대적인 농촌 개발이 시작됩니다. 김제에서는 7개 기업이 지평선 산업단지에 입주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군 주요 소식을 정명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임실군이 새롭게 설치한 개발 전담부서입니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 시범사업 선정에 주요 역할을 담당한 곳입니다. 농촌협약 사업은 지역의 산업 육성부터 보건과 복지, 의료와 같은 기초생활 서비스의 접근성까지 높이는 대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최대 30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은 전국 지자체를 통틀어 임실과 청도군 단 2곳만 선정됐습니다. 임실군은 일단 사업 전략과 활성화 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해 농식품부와 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임실 미래 발전의 큰 틀을 마련해서 모두가 하나 되어 행복한 임실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남원의 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민들이 농기계를 찾기 전에 직원들이 미리 정비 중입니다. 남원시가 자체 보유한 농기계를 빌리는 농민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4곳의 임대 건수는 14,000여 건으로 전년보다 1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민에게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94가지 종류의 농기계와 작업기를 900여 대까지 늘렸습니다. 차가 없거나 농사일로 바빠서 농기계를 빌릴 시간이 없는 농가엔 직접 실어다 주는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농업인들께서 선호하는 기종과 그다음에 임대 과정에서 경합이 되는 그런 기종을 추가하여 확보하고 또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농기계 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에 7개 기업이 추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김제시는 해당 기업들의 투자액이 38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투자가 마무리되면 180여 명의 일자리도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신종 코로나 공포가 확산되면서 상인들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소 관광객들이 붐볐을 전주시 교동의 한옥마을 태조로가 썰렁하기만 한데요. 평소 길거리 음식을 사 먹던 상가에는 단 한 명의 손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상가 내에는 아르바이트생과 상가 주인이 열리지 않는 문 너머로 방문할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꽃다발을 사기 위해 붐비던 꽃집도 울상입니다. 신종 코로나 여파로 초중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식이 축소되거나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관광업계도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관광버스 기사들은 최근 수백 건의 여행이 취소돼 차량 지입료도 내지 못할 상황입니다. 전주에서 관광버스를 운영하는 B씨는 최근 한 달간 잡혀있던 여행 일정이 모두 취소됐다면서 따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라서 여행을 취소한다고 해서 위약금을 요구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전북도는 최근 소상공인과 관광업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 상황 대응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수출기업, 지역 관광업계에 전북 경제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원에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전북 지역 민간 단체들이 나섰습니다. 전북도는 6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도내 관광산업계와 대중교통기관 관계자들과 잇따라 대책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오전 송하진 지사는 신종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는 관광업계 대표들을 만나 어려운 현실을 위로하고 위기 상황 극복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북도 관광협회를 비롯한 숙박업, 외식업계는 관광객 감소로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특별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업종별로 직원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실시와 손세정제 배치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오후에는 대중교통기관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정보 공유와 그동안의 추진 사항, 버스와 택시 방역 현황, 관련 기관들의 현장 의견 교환, 현 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도내 체육계도 지역 내 감염 예방을 위해 적극 동참을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 고창선거구 모 예비후보 후원회 사무실에 외부인 침입 흔적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창경찰서는 후원회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사건의 접수에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원회 관계자는 지난 6일 오전 8시 30분쯤 사무실 현관 잠금 장치가 강제로 뜯어진 흔적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라진 물건은 없으나 책상과 서랍 등을 뒤진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후원회 관계자는 여론조사 기간에 방문자 이름과 연락처가 담긴 방명록을 촬영해 갔을 우려가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읍시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동학농민혁명 마라톤 대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취소됐습니다. 정읍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차원에서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던 제126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 마라톤 대회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풀코스 1,061명 등 3,800여 명이 참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전담 119 구급대 13곳에 음압 이송용 들것을 한 대씩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압 들것은 환자 이송 시 병원균 등의 오염된 공기를 필터로 여과한 뒤 배출해 외부 오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로 감염증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토요일 전북 지역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곳에 따라 눈이 오는 곳도 있겠는데요. 적설량은 1c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6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임실이 영하 3도, 남원이 영하 2도, 김제와 순창이 영하 1도, 부안과 정읍, 고창이 0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김제와 부안, 임실, 정읍 등 우리 지역 모두 6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토요일 전북 지역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집니다. 빨래나 세차는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기는 많이 건조한데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전북 북부 해상과 전북 남부 해상 흐리고 가끔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북 북부와 남부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